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관동별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관동별곡 쭉 해석을 좀 할 테니까,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자세히, 해 놓을 테니까 꼭,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놓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 관동별곡을 쭉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의 사실은 작품이죠. 송강, 정철. 송강은 호고요. 정철은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정철은 선조 때 사람으로서 굉장히 선조를 사랑하는 일종의 뭐가 돼요? 임금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악우를 잘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은 충성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관동별곡에 대해서 쭉 한번 보시면은요. 갈래. 이 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문학이에요. 이 가사문학은 사실은 그 조선 초에 적으시면 돼요. 조선 초에 어떻게 된다?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창작이 된 일종의 뭐가 돼요? 일종의 사대부, 즉 다른 말로 양반, 그러니까 양반의 문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대부가 뭐가 되냐? 사대부가 향유했다. 양반이 향유했다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조금 중요한 내용 자체는 무엇이냐면요. 얘는 산문 플러스 사실은 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어느 정도 뭐가 돼요? 산문의 내용적인 거를 따오고 운문은 뭐가 돼? 형식적인 면을 따와서 사실은 리듬감까지도 사실은 좀 뭐가 돼? 얻어 오려고 했던 그런 좀 장르의 문학이다라고 해서 수능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올해 2021학년도 수능 3위 인공이라는 이 송강 정철 선생님의 또 작품이 또 딱하니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사실은 송강 정철은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산문 플러스 운문, 내용이고 형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자체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시조에 어떻다? 종장과 종장과 음수율이 같음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3, 5, 4, 3 이런 식으로 딱 음수율, 리듬감이 같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관동별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동별곡 자체는요. 선조가 사실은 그 송강정철을 귀향을 보내요. 귀향을 보냈다가 다시 뭐가 돼요? 송미인곡, 삼인곡 쓰면서 굉장히 구애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송강정철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하면서 송강정철이 굉장히 뭐가 돼 사흘을 하면서 시작되는 일종의 기행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관동별곡은 뭐다? 바로 기행가사다라고 해서 기행가사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정이 나타나요. 즉, 어떤 포인트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요, 서사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사의 부임과 관내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관찰사는 지금의 뭐예요? 도지사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앞에서 쭉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회라고 되어 있어요. 강호는요, 여기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연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과 호수예요. 강과 호수를 자체를 자연 전체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는 자연을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걸 보고, 대유법이다라고 해서요. 일종의, 뭐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은 지금의 뭐가 돼요? 과학기술의 결정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유. 그러니까 일종의 강호를 자연으로 보는 거고요. 병이 깊었다. 병이 깊었다는 얘기를 뭐 자연에 묻히고 싶다. 나는 자연이다를 찍고 싶은 거예요. 즉, 써놓으세요. 자연, 친화적인 은둔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도가적인 내용도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 연하, 고질, 그 다음에 천석고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림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림. 중림은 뭐냐면 대나무 숲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냐면요. 정철이에요. 정철에 고향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즉 뭐가 돼요? 전남 일종의 창평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누워 있었더니 지금 뭐가 돼? 강호에 그러니까 사실은 벼슬길을 못했던 거예요. 벼슬길을 못하면서 사실은 뭐가 돼? 정철 뭐가 돼? 고향에 누워 있었더니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동 800리, 관동 800이라고 해놓고요. 이때는 뭐냐? 강원도, 관동 지방이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관이라고 하면요, 일종의 서울의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예요. 강원도. 알겠습니까? 강원도, 즉 관동 지방을 사실은 예, 강원도라고 하고요. 강원도는 위로 길지요. 그게 800리 정도 된다라고 해서 강원도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은요, 여기 이제 또 써놓으시면 관찰사에 뭐가 돼요?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방면 지임에 뭐가 돼요? 준말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관찰사의 소임을 맡겼어요. 맡기시니 맡겼는데 와 이건 뭐가 돼요? 영탄법이 쓰이는 거고요. 감탄을 했죠.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는 감사합니다라는 성은이야. 임금님의 은혜야. 가디로 갈수록 여기 되어 있죠. 갈수록 뭐가 돼요? 망극하다. 망극하다. 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해서 사극에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임금님 감사합니다라는 예, 극존칭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원도 이제 전남 창평에 누워있다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연추문이라는 얘기는요. 밑줄 쳐놓으시고요. 예, 경복궁의 뭐예요? 경복궁 서문이에요. 서문. 경복궁의 서문, 즉 다른 말로 이 말을 관리들이 이 뭐가 돼요? 죄송합니다. 다니는 길. 그래서 경복궁 서문에 뭐가 돼? 들이달아. 이 왜? 어떤 마음으로?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겠지. 왜? 벼슬을 준다는데. 경회난문. 경회로라고 여러분들 광화문에 딱 해서 경복궁에 가면은 경회로라고 있어요. 그 경회문 남문. 이건 이제 경회문의 남문은요. 지금의 광화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광화문. 이순신 장군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커다란 문, 광화문을 바라보면서 하직한 거예요. 즉 뭐가 돼? 굉장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형광펜으로 쭉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느껴지냐면요. 속도감 자체가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전남 창평에 갔다가 이미 그냥 뭐가 돼? 내가 어떻게 벼슬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생략되고 굉장히 비약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하직하고 누구한테 하직한 임금님한테 하직하고 물러났더니 옥절이 얄패 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옥절이라는 얘기는요. 여기다 이제 해놓고 관찰사의 일종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사의 신분 징표를 뭐가 돼? 이 RP는 앞에 내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 관동별곡 자체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행가사라 그랬죠. 기행가사 자체는 뭐냐면은 여정이 나타나요. 그럼 여정도 마찬가지로 여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할까요? 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 평구역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구역에 뭐가 돼? 도달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의 양주 지방의 양주에서 뭐를 갈아탄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말을 갈아타는, 즉 일종의 마패, 즉 말로서 왔다 걸어가면은 하루 종일 걸리기가 아니라 몇 달을 걸릴 수도 있는데 말을 갈아타고 어디로 들어갔다? 다음에 흑슈라는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흑슈는요 지금의 여주 지방입니다. 여주로 그러니까 일종의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 뭐라더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약이 여기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가 돼요? 섬강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정이에요. 치악도 뭐가 돼요? 치악이란 얘기는요. 치악산이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지금의 강원도 원주 지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섬강이란 얘기는 여주 주변에 강이고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치악이 여기로다라고 해서 요 자체는 6과 7은요. 일종의 대꾸법이 쓰였어요. 알겠습니까? 서로 뭐가 돼요? 그래, 일종의 뭐가 돼? 형식이 비슷하지요. 예, 양주에서 뭐가 돼? 말을 갈아타고요. 흑수로 돌아갔어요. 여주로 돌아가니까 그 여주 주변에 있는 강은 어디쯤인가? 바로 치악이 저기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즉 여기서는 어떻게 평구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다? 흑수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 섬강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요? 치악으로 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관동별곡 자체는요. 이런 식으로 여정을 해서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강 댐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소양강 내려온 물이, 나리다 자체는요, 내려오다의 뜻이에요. 나린 물이 어둠에로 뭐가 돼? 든단 말인 거라고 되어 있어요.
소양강, 다른 말로 북한강이에요. 북한강에서 지금 우리 서울의 한강으로 흘러가지요. 그래서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거 자체는요, 연산기법으로서 소양강이 어디로 되게 소양강이 다시 한강으로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갔다가 다시 뭐가 돼? 왕님한테 가는 거야. 왕. 그래서 얘를 왕을 너무 생각하는 또 이제 제가 이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철 자체는요. 임금님 아니면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즉 연군 지정이 느껴진다. 임금님을 너무너무 그래서 소양강 이런 내려온 물이 임금님한테 가겠지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신거국에 뭐가 돼? 백발도 하도하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고신, 외로울 고자라서 외로운 신하가 어떻다고요? 누구를 떠나서요? 임금 곁을 떠나 있음. 이라는 고진거국이란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외로운 신하가 임금님을 떠나왔으니까 임금님 걱정이 얼마나 많이 돼요. 즉, 뭐가 돼? 백발, 하얀 머리가 하도할샤는요, 고전 문학에서 보면 많기도 많다. 뭐예요? 많구나 뜻이에요. 근데 하다라는 뜻이 많다라는 뜻이 많을 따자고, 그러면 이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는 뭐가 돼요? 나라에 대한 뭐예요? 근심이 나타나는 거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국지정, 즉 이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동주 밤 개오새와 북관정에 올라갔네요. 그럼 동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북관정도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동주는요, 지금의 강원도 철원 지방이에요. 가장 추운 우리 남쪽 지방에서 가장 추운 철원 지구예요. 철원은요, 일종의 후고구려, 그러니까 후고구려는 뭐예요? 궁예죠. 궁예가 세웠던 이 후고구려의 뭐가 돼? 수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주 밤을 겨우 뭐가 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철원 지방에서 밤을 세워가지고 범을 세워서 어디에 올라간 거야? 이건 이제 뭐고 한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는 뜻이에요. 밤을 세웠다. 어디에 올라갔냐면은 북간정이라는 정자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삼각산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대일봉이 하마면베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삼각산이라는 얘기는 누가 있는 산이냐면은 지금의 남산이에요. 지금 뭐가 돼요? 한양이 있는 거야. 한양. 다른 말로 뭐냐면은 북한산에 올라갔어. 지금의 북한산은 한양이죠. 다시 한번 이걸 쭉 해서 해드릴게요. 이 삼각산 자체는요, 뭐라고 하냐? 북한산이에요. 북한산인데 이 북한산은 한양을 떠올릴 수 있고요. 한양에 누가 있어요? 또 임금님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제일봉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하마다 어쩌면 보이겠구나라고 돼 있어. 또 여기도 연군지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임금님 보고 싶어 하네요. 그치? 그 다음에 궁왕의 대궐터의 오작이 지직이니 아까 선생님이 동주는 뭐예요? 궁예가 세웠던 후고구려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돼? 궁왕은요, 궁예예요. 궁예왕은 후고구려를 세웠던 거지요. 대궐터를 간 거예요. 대궐터를 갔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 하나 여정이 되겠네요. 대궐터에 오작은요, 까마귀예요. 까마귀치죠. 까마귀가 지지개니. 즉, 다른 말로 까마귀가 지지기니까 얼마나 뭐가 돼?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즉, 이거는 감정이입이고요. 어디에? 까마귀 자체에 감정을 이입하면 뭐가 돼?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게 뭐예요? 이 궁궐 대거터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맥수지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맥수지탄 말을 다른 말로 또 인생무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뭐가 돼? 굉장히 다시요. 인생무상이라고 써야죠. 이 맥수지탄과 인생무상 좀 굉장히 예전에는 광영을 누리고 있던 영광을 누리고 있던 수도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즉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네요. 천고의 흥망, 천년의 이런 오래된 흥망, 이런 흥하고 망함을 너는 아는가 모르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요? 까마귀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까마귀야, 넌 이걸 알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의인법도 쓰이고요. 까마귀야, 알고냐 뭐냐 아는가 너는 뭐냐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돼 있어요. 모르는가라고 돼 있어서 일종의도 인생 무상을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까마귀야, 너는 정말 알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양. 회양에 뭐가 돼? 내 일흠이 마초와 같으시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양이라는 지방은요. 예, 강원도 북부예요. 강원도 북부 지방을 나타내는 거고요. 내 일홈이란 얘기는 과거에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내 이름이 마초와 마침 뭐가 돼? 같구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이름이 회양이란 얘기가요. 회양은 사실은 회양이라고 할 때 회양은 중국의 뭐가 돼? 한나라 때 뭐가 돼요? 급장유라는 일종의 관리가 뭐예요? 선정을 뭐가 돼? 베푼 곳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왜 중국이 왜 나와요?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거의 중국을 사대했잖아요. 중국을 엄청 아버지의 나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뭐가 돼 문학작품 자체는요. 중국의 고사를 많이 쓰면서 자기의 지식을 뽐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이 급장류라는 사람이 선정을 베푼 곳과 회양이 같으니까 야 회양은 이름 좋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따지면 뭐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당시 뭐가 돼요? 급장류의 풍채를 고태환이 볼게 이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급장류에 뭐가 돼요? 풍채란 얘기는요, 다시, 고쳐 아니 볼 게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는 서리법이 쓰인 거고요. 고쳐, 다시, 아니 볼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나도 똑같이 급장률처럼 선정을 하겠다. 선정에 대한 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도 백성들을 뭐가 돼요? 잘 다스려 볼 것이다. 라는 춘천, 철월이 아니라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철원이에요. 철원, 회양에서의 뭐가 돼요? 철원, 회양에서의 느낌과 다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계속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들어가는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굉장히 긴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끊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많이 하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중간중간 틈나는 때에 본인들 자체에다 숙제를 좀 많이 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본사 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1은요. 금강산 유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정자로서의 책임의식과 뭐가 돼? 유교적. 그러니까 위정자란 얘기는요. 다스리는 사람, 치자. 다스릴 치자예요. 즉 치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스리는 관리로서의 책임의식과 뭐가 돼? 유교적 충의사상. 굉장히 또 충의사상.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게 본사 1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뭐가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쫙 바뀐 거예요. 다시 이해가시죠? 어디로 갔다? 강원도 관찰사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오케이? 강원도 관찰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 보시면 영중, 여기서 영중은요, 관청이야. 강원도 관청, 관찰사의 관청이 뭐가 돼? 관청의 영중,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언제야? 시간이 3월인데, 3월이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뭐가 돼? 배경 자체가 어떻게 된다? 3월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화천신의 길이,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면 음력이 3월이지, 뭐가 돼요? 양력 3월이 아니기 때문에 한 4월 정도 뭐가 돼요? 굉장히 뭐가 돼? 봄이 이제 만연해지겠지요. 화천이라는 얘기는요, 화천은 그 강원도에 굉장히 우거진 그 시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천 시내길이 풍악이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금강산에 가을 이름을 풍악이라고 그래. 풍악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금강산 자체는 워낙 사계절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봄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강산이라고 돼 있고요. 여름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례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을은 풍악산이라고 했고 겨울은 뭐가 돼요? 개골산이라고 할 만큼 일종의 각자의 다 그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행장, 뭐가 돼? 행장, 내가 이제 갖추어지는 그 행장을 다 뭐가 돼? 떨치고, 그러니까 행장을 다 벗어 던지고 해요. 내가 강원도 관찰사에다 행장을 다 벗어 던지고, 석경, 돌길에 뭐가 돼요? 막대. 석경이라는 얘기는 돌길이라는 뜻이에요. 돌길에 막대를 짚어가지고,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은 다시 금강산에 가기 시작하는 금강산에 뭐가 시작되면 여정이 뭐가 돼?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천동을 곁에 둬요. 즉 뭐가 돼요? 어디 이제 백천동이라는 일종의 뭐가 돼요? 그 동네를 옆에다 두고 어디를 들어갔냐면요.
만폭동에 들어갔네요. 만폭동. 이게 또 여정이죠. 만폭동이라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용의 뭐 용의 초리, 섣돌며 이게 뭐가 돼요? 은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은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실버 아시죠? 은 자체는 굉장히 은 같은이란 얘기는 은 같은 무지개. 그쵸? 그러면은 은 같은이야. 즉 뭐가 돼? 폭포에 만폭동이라는 얘기는 어디냐면 폭포예요, 폭포. 알겠습니까? 폭포에 뭐가 돼? 고결하고 뭐가 돼? 순수한 이미지라고 되는 거고요. 무지개 같은 거야. 이게 이제 뭐가 돼? 은 같은 무지개라고 되어 있어요. 원관념이 뭐야? 이건 이제 비유법이죠. 원관념은 뭐예요? 폭포가 되겠죠. 옷 같은 또 뭐가 돼? 같은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옷 같은 얘도 이제 뭐가 돼? 옷 같다는 얘기는 옥은 뭐가 돼? 이제 보석이고요. 굉장히 폭포에 뭐가 돼? 역동이나 뭐가 돼?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용의 초리, 용의 꼬리, 그러니까 용의 뭐가 돼요? 그 용의 꼬리란 얘기예요. 초리는. 얘도 뭐가 돼? 용의 꼬리는 뭐가 돼? 용의 꼬리같이 이렇게 뭐가 됐다는 거. 뭐가 폭포가. 뭐가요? 원관념도 마찬가지로 폭포가 되겠죠. 이런 이걸 보고 이제 일종의 뭐가 돼? 대구법이 쓰였죠. 그러면서 석돌면은 돌며 어떻게 되는 거야? 뿜는 소리가 지금의 4km 정도예요. 4km에 잦았으니 일종의 뭐가 돼? 일종의 과장이죠. 과장 그만큼 웅장하다는 뜻이고요. 뭐가 돼? 들을 때는 우레 천둥 같은 거예요. 천둥 같으니 뭐가요? 우레 같은 경우에는 뭐가요? 당연히 폭포의 물 소리가 되겠죠. 본인은 뭐가 돼? 본인한 눈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가 돼? 눈은 뭐가 돼요? 폭포에 눈보라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인 거지요. 처음에는 우러러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야? 눈이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즉 이때는 청각이죠. 청각은 어디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거는 먼 경치, 원경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시각은 가까이 보이니까 가까울 근자에서 근경으로 가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용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어느 정도 보세요. 청각은 원경에서 어디로 간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데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니까 뭐가 보여요? 폭포의 물보라 시각적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5, 6은요. 만폭동이라는 그러니까 폭포에 뭐가 돼? 만폭동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뭐 만폭동 폭포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대 맨 우층에 뭐가 돼? 금강대라는 곳을 또 올라갔네요. 금강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맨 위층에 선악이라는 얘기는요. 선악이라는 또 뜻은 윗줄 쳐놓으시고요. 여기서는 뭐 신선이라는 뜻이에요. 신선이 탔던 학이다라는 얘기예요. 신선이 타고 뭐가 돼? 노는 학이다라고 해서 도교적인 뭐가 돼? 신선사상도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신선사상. 그러니까 도교도 여기 이제 도교적인 사상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춘풍에 뭐가 돼? 옥적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춘풍, 봄바람에 뭐가 돼? 옥적성.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뭐가 돼? 필이에요. 필이. 옥으로 깎은 필이. 지금 이걸 뭐 옥적성은요. 옥필이. 봄바람에 옥필이 소리에 뭐가 돼? 첫 잠을 깨뒀던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춘풍의 옥적성 소리라는 얘기는요. 바로 산속에 바람 소리를 미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즉 춘풍의 옥적성에 첫 잠을 깨웠던지는 깨웠던지라고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호의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의현상 네모 쳐놓으시고요. 호의현상은 흰 저고리와 검은 뭐가 돼? 치마예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이 학을 의인화한 거예요. 학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흰 머리에다 검은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을 의인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반공에 소소드니라고 되어 있어요. 반공. 반공이라는 얘기는 허공이라는 뜻이고요. 호공, 소소드니, 솟아서 드니라는 얘기, 솟아뜨니, 솟아뜨니까 뭐가 돼? 서호의 옛 주인을 뭐가 돼? 서호의 옛 주인 네모 쳐놓으시고요. 사실은 서호의 옛 주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쪽이 중국의 고사예요. 서호의 옛 주인 누구요? 인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포인 줄 알고 뭐가 돼? 그러니까 일종의 스스로 자체를요 뭐로 빗댔다? 신선으로 신선에 빗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교적인 뭐가 나타난다? 신선 사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뭐가 돼? 넘노는 듯이라고 돼 있어 금강대가 이렇게 신선적인 풍모가 느껴지는 만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향로, 대향로 눈알에 구워보는 거 아직 간 건 아니고 위에 올라갔더니 소향로라는 대향로라는 봉우리가 보일 만큼 올라간 거예요. 즉 이쪽에 소향로, 대향로는 봉우리예요. 여정이라고 보는 것보다 위에서 쳐다보고 되는 게 되겠죠. 뭐가 돼? 정향사 진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향사 진월대는 이제 여정이 되겠죠. 진월대라는 바위의 일종의 뭐가 돼? 진월대 자체에 고쳐올라는 뭐가 돼? 다시 올라가지고 앉았어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대배 다 배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산이란 얘기는요. 중국의 명산이에요. 왜 우리나라를 뭐가 돼? 보면서 왜냐하면 사대부 자체는 성략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빗댈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면목은 뭐가 돼? 원관념 자체는 뭐가 돼? 금강산이 되겠죠. 다른 말로 얘는 은유법이 돼. 은근히 빗댄다라고 해서 여산진면목. 아까 모목 가치는 직유고요. 얘는 여산진면목이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은근히 빗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산의 절경을 어디서도 볼 수 있다? 금강산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와 뭐가 돼? 영탄이 쓰였고요. 조물주, 조하옹이라는 얘기는 조물주란 얘기입니다. 조물주가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줄 쳐놓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물주가 뭐가 돼? 요란하, 헌사할 때는 요란하고 요란하다라는 얘기에서 뭐가 돼? 굉장히 좋아. 조물주 자체가 굉장히 요란하게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놨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끊었다가 다음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우선은 오늘은 잠깐만요. 여기까지 진월대 조망까지만 진행을 하고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월대 올라갔더니 이렇게 뭐가 돼요? 이 조화옹 조물주 자체가 굉장히 요란하게 만들어놨다는 것 같아. 그랬더니 날거든 뛰지 마라, 섰거든 솟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밑줄 쳐놓고요. 대구 여기까지 뭐가 돼? 대구가 쓰였죠. 대구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화류법도 쓰여요. 화류. 다른 말로 뭐가 돼? 일종의 살아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날거든 뭐가 돼? 뛰지를 말거나 섰거는 솟지나 말거나.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얘기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화류도 쓰였고 금강산 자체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가 돼?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가 돼? 부용이라는 얘기는요. 연꽃이에요. 연꽃 자체를 뭐가 돼? 꽂았는 듯 연꽃을 꽂았는 듯 이건 이제 직유가 쓰였죠. 꽂았는 듯 즉 연꽃 자체를 꽂았는 듯 백옥을 뭐가 돼? 백옥 하얀 옥을 뭐가 돼? 묶었는 듯 뭐가 돼? 묶었는 듯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직유죠. 얘도 마찬가지 직유가 묶었는 듯 굉장히 뭐가 돼? 동명을 뭐가 돼? 동명이라는 얘기는요. 일종의 동해예요.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박차고 나오는 듯 뭐가 돼? 북극을 괴앗는 듯. 야, 여기서도 이 북극은요. 예, 왕이에요, 왕. 알겠습니까? 왕을 괴앗다는 뭐가 돼? 일종의 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가 돼요? 굉장히
부용을 꽂았는 듯 배곡을 묶었는 이때는 좀 육은 정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얘는 굉장히 동적인 이미지도 보인다라고 7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금강산에 봉우리 자체를 어떻게 봤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을 쓰면서 뭐가 돼? 굉장히 잘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북극을 그렸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예, 왕을 생각하고 있네요. 예,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망고대라는 얘기는 높다, 높을 시고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망고대와 외롭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망고대, 그 다음에 외로울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자의 지은이의 화자의 처지까지도 보일 수가 있는 예, 혈망봉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 자체 망고대와 혈망대는 뭐가 돼? 충신의 이미지까지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망은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혈혈단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게 뭐가 돼? 일종의 금강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일종의 망고대가 외롭다. 그러니까 높을 시고 서술어가 앞에 나왔잖아요. 일종의 도치법도 쓰였고요. 또 뭐가 돼? 예, 의인법도 쓰였고 뭐가 돼? 대구법도 쓰였던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뭐가 돼? 하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이란 얘기는 하늘. 이제 이쪽이 뜻이 중의법이죠. 중의. 다른 말로 진짜 하늘일 수도 있고요. 예, 왕일 수도 있는 거죠. 하늘의 추미러라는 얘기는 치밀어.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 무사일을 사례로다라고 얘는 아래려고 해서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 겁 디나다록 굽힐 줄을 몰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가 돼? 굉장히 천만 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한 겁을 100년으로 보는데 100년 곱하기 천만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은 세월이야. 그만큼 뭐가 돼? 이러한 뭐가 돼?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 이게 바로 충신이죠. 이게 바로 절개와 지조. 나는 그래도 계속 이러한 세월을 하도록 왕을 평생 섬기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뭐가 돼요? 이 말 자체는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지조가 놀랍구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놀랍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요? 사실은 이런 뭐가 돼? 진월 때도 나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어와 너여이고라고 돼서 이건 이제 의인법이에요. 너로구나라고 돼서 너로구나. 너 같하니 또 있는가라고 돼. 너 같으니 이게 같하니는 너 같은 놈이, 즉 너 같은 사람이 또 있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이라고 쓰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즉 여기까지 뭐가 돼요? 예, 진월대에서의 뭐가 돼? 예,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끊어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관동별곡 자체는요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좀 긴 글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끊어서 가는 게 예, 좋을 것 같아서 한 뭐 3, 4개에서 4, 5개 정도 영상을 해서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